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부 조용훈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뉴스토마토 정책부 조용훈 기자 그리고 이 박민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수출 대책 한국경제 처방전 만나. 수출이 비상입니다. 작년 12월에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지난달에는 3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수출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수출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반도체가 지금 좀 어려운 그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품목들도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의 자금이 돌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풀겠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처방전의 그 효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수출 대책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어제 쭉 살펴보니까 이제 한국 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 석 달 이상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휘청거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긴급하게 수출 지원 대책으로 이제 처방전 형식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사실은 좀 핵심에 좀 다다르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적으로 이제 총력전으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네, 약간 이제 잘못 이제 보고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출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하고는 정책 중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역 공급, 그 무역 자금 보증을 이제 서주는 정부가 보증금 관련해서 좀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금액을 좀 늘리겠다 하는 거고요.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마케팅 관련된 지원을 활동비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지원금을 좀 많이 늘려서 결국에는 자금을 풀어서 수출 기업들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짰는데요. 일단 수출 산업이 우리가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과 미국에서 무역 분쟁,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타격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단기적인 그 유동 자금으로 인해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수출을 좀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처방전이라고 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걸린 환자한테 그냥 우황청취만 하나 이렇게 준 꼴이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하반기에 쓸 돈을 미리 땡겨서 상반기에 좀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그럼 수출이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상반기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때 또 어떻게 또 처방을 내릴 건지 그런 점도 좀 의문이 생기고 일단 자금으로 일단 떼어보고 메워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민호 기자 생각은 좀 임시 방편인 것 같다라는 시각이 좀 큰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어쨌든 자금, 바로 수출 기업들의 사전, 사후에 자금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 그런 대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으면 이렇게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조용훈 기자, 지금 이 대책 발표를 왜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출 사정이 좀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선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수출 규모 자체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400억 달러를 약간 못 미치긴 하는데 그 감소폭이 지금 3개월 연속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3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2016년 7월 이후에 거의 30개월 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상황을 심각하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2년 연속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치를 세웠는데 당장 지금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수요가 좀 줄면서 수출이 느니까 이제 정부가 목표했던 그 기대치에도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심상치 않다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급하게 좀 대책을 마련을 한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부 좀 대책이 나오면 좀 단기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비판을 좀 하긴 하는데 이번 대책도 좀 그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 네. 어쨌든 시장에 정부에서 판단하는 거로는 수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자금 문제다. 은행 돈을 좀 빌려 쓰기가 쉽지가 않다. 금융 지원을 해소해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대책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박민호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대책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이번 대책도 좀 들여다보면 사실 뭐 크게 다른 점은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이전 대책과 비교해서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돈을 풀겠다, 돈 푸는 양을 좀 많이 늘려서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런 수출 기업들이 은행 규제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만족하지 네. 못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수출길을 좀 열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초점이 어긋난 게 이제 뭐 한국무역협회에서 뭐 설문조사도 했었지만은 수출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이 좋을 거라고 답한 기업들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작년에 비해서도 뚝 떨어졌는데 수출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그 자기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설문조사에 응한 거죠.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기업이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수출을 할 계획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마저도 이제 무너지니까 가장 큰 축인 반도체 수출이 무너지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수출에서 빨간불이 켜진 거죠. 이제 반도체가 사실 뭐 수요일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수출이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 상하강 곡선이 있는데 지금은 하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훨씬 더큰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삼성의 반도체가 이제 수출을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한국은 반도체가 없으면은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헬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고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쑥쑥 크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외의 것, 포스트 삼성 반도체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차려서 육성해서 좀 기반을 탄탄하게 해야 이렇게 하나의 품목 가지고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없을 텐데. 반도체 이외에 그런 뭐 산업, 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포함이 그런 된가요? 부분들은 현재 없고요. 이제 좀 장기적인 방향에서 기존 대책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시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돈만 더 지원해준다. 근데 그 지원금을 받아서 쓸만한 기업도 사실 없죠.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물량이 잡힌 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 기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 이 뭐 마케팅 지원 이것도 과거부터 해왔던 거는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한 마케팅 지원비를 이제 한 3,500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60% 이상을 이제 상반기 좀 조기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또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반도체 이외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뭐 바이오나 헬스, 2차 전지 이런 좀 신성장 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제 말을 네. 한 상태고요. 사실 홍남기 그 부총리가 MB 정부 때도 이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뭐였죠? 그 정책 조정국장을 맡아서 이 회의도 주관했던 적이 있고 네. 이번에 또 했고 그리고 그때도 한 8차례 이번에 이제 8번 이 회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의 그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러면? 우선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 자체가 좋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대책을 좀 쏟아내더라도 물량 자체를 확보를 못하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돈을 지원해준다 한들 수출 규모 자체를 늘리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MB 정부 때는 친시장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에는 좀 민생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발휘가 되지는 않지만 이건 단기적으로 볼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 뭐 현장에서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정책에 좀 녹여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어디예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신용이 좀 낮은 수출 업체들이 은행 문턱이 좀 낮아지니까 좀 네. 돈을 아무래도 유동성 확보가 좀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도 뭐 신설했다고 하는 그 수출 매출 조기 현금화 제도 이것도 솔직히 원래는 있던 제도긴 한데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모뉴얼에서 이거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한 3조 이상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네. 파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게 규모가 한 9천억까지 줄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1조 규모로 이제 올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신설을 했으니까 이걸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출 채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 제작을 해서 선적을 하고
결제를 받으려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흐르질 않으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좀 조기에 무보에서 보증을 서서 이제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좀 이번에 초점을 좀 맞춘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출 실적은 나오는데 네. 이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없어서 자금이 안 돌아서 흑자 도산하는 그 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정부 자금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네. 크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모뉴엘 얘기를 해주셨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고 사실 정부의 그런 자금으로 이제 연명할 수 있는 그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부실 수출 기업을 양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대책을 악용하는 그 기업들도 생길 것 같고 이 뭐 대출하는 데 있어서 뭐 보증 사고 이런 우려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뭐 대책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부작용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 네. 대출 담당자들이 어쨌건 움직이지 않는지 부동산이라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진행을 하지만 수출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뉴얼 같은 업체도 그 과거에 이제 매출액을 뻥튀기 그러니까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제작한 PC를 해외로 수출을 하고 현지에서 그 부품을 분해를 해서 다시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액을 이제 늘려가지고 대출을 일으켰었던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요번에 그 대출 담당자가 통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던가 이런 거를 이제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채권이 부실이 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면책 조항을 좀 넣어서 그래요. 저도 이제 의문이 담당자 면책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네. 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 방안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관을 좀 확인을 하라 이거죠. 지금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증 비율 자체를 좀 조정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100을 요청을 했다고 해서 뭐 전부를 다 해준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게 보증 비율을 좀 조절을 해서 보증을 무보에서 서주겠다. 예. 어쨌든 뭐 내부적인 규정을 뭐 개정을 한다는. 우선 핵심은 어쨌건 거죠. 은행 돈을 빌려 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좀 문턱을 좀 낮춰주는 네. 대신 그 담당자들이 채권이 부실이 나면 자기들이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고의나 과실성이 없으면은 정부에서 네. 이제 면책 조항을 좀 넣어서 네. 그렇게 좀 그렇게 조치를 하면 하겠다. 또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장치가 있느냐는 말이죠. 제 네네네. 말은. 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비율을 좀 조정을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추후에 내놓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도 고민을 네. 해봐야 네. 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책을 내놨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하반기에는 수출이 또 좋아질 것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추적으로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뭐 좋아질 거라고 보는 정부의 근거가 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어제 발표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다. 보통 이제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대충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전망해 볼 때도 뭐 이전에도 계속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들도 이제 경기 하강, 경기 상승 이런 국면을 거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이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수출 면에서는 반도체가 탄력을 받으면은 그 외에 이제 산업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돼서 지금의 좀 하강된 체감 이제 지금 현재 좀 정체된 그런 국면들을 어느 정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뭐 수출도 그렇고 잘 안 된다고 뭐 전망이 어둡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경제라는 게 실물적인 경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이런 전략들을 내세우고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면은 시장의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가게,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심리적으로 버티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하반기까지 최대한으로 자금을 좀 동원해서 정부가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자금을 융통해서 버티는 전략으로 가서 하반기에 다시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좀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버티는 전략 가지고 돼요? 되질 않죠.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것도 워낙 사실 반도체 유동적이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요가 늘 것이다. 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수요가 늘 수는 있는데 뭐 그런 환경이 상당히 조성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도 수요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경제의 그 체질 개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60년대에는 가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고 70년대에는 남의 나라에서 부품도 가져다가 이제 조립해서 팔고 80년대 들어서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자동차 시작했고 지금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가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게 수출로 인해서 지금 계속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인적 자원을 통해서. 근데 사실상 이제 다른 나라들의 무역 정책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물건을 팔고 중국의 물건을 팔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지금까지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올라섰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도 서로 무역 분쟁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한국 물건 안 사고 이제 미국 물건을 사게 이제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면보다 현재 다른 나라의 무역 구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답은 그겁니다. 체질 개선이 답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내부적으로 체질 네.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또 살아야 같이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수요가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어쨌든 지금 박민호 기자 생각은 이게 네. 처방전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네.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조용훈 기자는 그래도 이게 뭐 경제에는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뭐 수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앞서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산을 뭐 마케팅 예산을 60% 상반기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수출 전시회, 뭐 상담회,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수십억, 수백억, 이 뭐 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태가 된 경우도 많잖아요. 전시 행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부에서는 또 감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을 판로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끔 좀 정부가 중소업체들 위주로 이제 지원을 좀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출 분야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좀 시차가 있는 거니까 당장 오늘 뭐 어제 대책을 내놨다고 해서 이게 바로 다음 달에 반영이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어쨌건 그런 마케팅 비용 자체도 부담스러운 업체들한테는 그게 일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우리나라 수출 반도체 의존도가 워낙에 큰데 지금 전문가들 대부분도 이제 하반기 때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IT 기업들이 수요를 본인들은 필요한데 지금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절제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수요 자체를 밀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수요는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반기쯤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대책에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 박민호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자동차,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말고 새로 뭐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돼서 좀 정부가 그런 부분 좀 육성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래도 이번 대책이 어쨌든 뭐 반전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 네, 효과는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네, 언제쯤 장기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하반기쯤 가야지 좀 수출 규모 자체가 좀 그래도 올해 안에는 뭐 상저하고 네. 또 사실 지금 경제 성장도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한데 뭐 경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밝을 것이라고 조용훈 기자는 보고 있는 거네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있네요. 자, 박민호 기자도 뭐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은행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역보험공사 예전에는 수출보험공사였어요. 이제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입도 한다고 해서 이제 무역보험공사인데 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은행들이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어제 발표한 대책 같은 경우는 수출 계약서 하나만으로도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출 계약서 하나 위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무역보험공사에서 이제 부실 보증으로 해서 그게 1조 원대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그 돈도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다 때려 받고 있는 거고, 은행들이 무보의 보증서를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 보증서 자체에 대한 신뢰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수출 계약서만으로 보증을 쓴다? 이건 좀 사후 대책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할 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뭐 단기간에 될 수는 없는 그 일이고요. 이번에 대책이 어쨌든 좋은 그런 계기가 돼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런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